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안타까운 이야기 한 자락을 꺼내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집에 복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복이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손으로 그 복을 내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재물의 신은 작고 조용한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손님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7분의 귀한 손님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5번째 손님은 많은 분들이 마당에서 보자마자 빗자루부터 들고 쫓아내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가장 큰 복을 안고 오는 손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상하리만치 일이 풀리지 않고 돈은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자꾸 빠져나가고 평온하던 가족 사이에 까닭 모를 다툼이 잦아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그 답이 바로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른 아침 거실에 커튼을 걷는 그 순간 베란다 창틀에 가느다란 날개를 단 작은 곤충 한 마리가 살포시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짧은 한순간이 그 집 전체의 한 해 운세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첫 번째 손님은 잠자리입니다. 한국의 옛 어르신들은 잠자리를 단순한 곤충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잠자리는 바람의 기운과 물의 기운을 동시에 몸에 지닌 두 세계를 잇는 영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집안 어딘가에 잠시 머문다는 것은 집안에 막혀있던 답답한 공기가 마침내 풀려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의 몸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이 집도 공기와 기운이 잘 돌아야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살림의 윤기가 도는 법입니다. 그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손님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자리는 색깔에 따라 전해오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잠자리는 살림이 차차 일어서는 기운을 데려옵니다. 푸르스름한 빛깔의 잠자리는 마음의 근심을 씻어내고 가족 안의 평화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붉은 빛이 도는 잠자리는 막혀있던 인연과 기회가 다시 열린다는 옛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잠자리라 하더라도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또 달라집니다. 거실 창가에 가만히 앉아있다면 그 집의 손님은 사람의 인연이 부드럽게 열리는 신호라 하였고 부엌으로 들어와 앉는다면 이는 한 해의 식록, 즉 먹고 사는 일의 풍요가 함께 따라온다는 더없이 귀한 징조라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심히 손을 휘저 그 작은 손님을 쫓아보낸 적은 없으십니까? 빨래를 널다가 환기를 시키다가 모기인 줄 알고 휙 하고 손을 휘둘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셨다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마음을 조금 다르게 가져봅시다. 베란다의 화분 옆, 부엌 창문의 방충망 위, 빨래 건조대의 모서리 위, 그 어디든 이 작은 손님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보이거든 잠깐만 숨을 고르고 바라봐 주십시오. 쫓아내지 않는 그 잠깐의 마음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손님은 그보다 더 신비하고 더 깊은 사연을 지닌 분이십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이 손님을 두고 하늘이 내려주신 작은 신령이라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늦은 저녁, 현관 앞에 작은 생명 하나가 비를 피해 웅크리고 앉아있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 어르신들은 그런 광경을 보고 결코 빗자루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손님은 두꺼비입니다. 한국의 전통 풍수에서 황금 두꺼비, 즉 금두꺼비는 부와 번영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한약방의 계산대 위, 음식점의 입구, 작은 가게의 진열장 한 구석에는 어김없이 금빛 두꺼비 조각상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이 살림을 일으키고 손님을 끌어들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조각상이 그토록 귀한 대접을 받는다면 살아 숨쉬는 진짜 두꺼비가 우리 집 마당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손님은 조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기운을 지니고 오는 법입니다. 세 번째 손님은 거미 그리고 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거실 한 구석에 가느다란 거미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곧장 빗자루를 들고 걷어내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침에 거미는 복이요, 저녁에 거미는 손님이라. 아침에 보이는 거미는 그 집에 좋은 기운을 끌어오고 저녁에 보이는 거미는 반가운 인연을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관문 위쪽에 거미가 자리를 잡았다면 어르신들은 함부로 그것을 헐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의 출입을 지키는 작은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마 밑에 벌이 작은 집을 짓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이며 차곡차곡 살림이 쌓여간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늘 무리를 이루어 부지런히 일하며 한 방울 한 방울 꿀을 모아갑니다. 그 모습이 곧 한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손님들이 집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우리 집을 향해 미리 보내주신 작은 경고의 신호라 여겨졌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때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한 번 더 청소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살피시고 잠시 멈추어 마음가짐을 다시 가다듬으시면 됩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려는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장 위, 욕실 천장 모서리, 베란다 빨래 건조대 옆, 이 작은 손님들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 집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손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손님이십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그 손님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오는지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깊은 밤 거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시던 어느 순간 검은 날개를 단 손님 한 분이 창문을 통해 슬며시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빗자루를 들고 신문지를 들고 그 손님을 황급히 내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그 손님이야말로 재물의 신께서 보내신 가장 은밀한 사자라는 것을 네 번째 손님은 박쥐입니다. 동양의 전통 풍수에서 박쥐는 가장 귀한 동물 중 하나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박쥐를 한자로 적을 때 그 발음이 복이라는 글자와 매우 가깝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옛 자수, 옛 가구의 손잡이, 떡살의 문양, 비녀의 끝부분, 심지어 궁궐의 단청 무늬에까지 박쥐 모양이 빠지지 않고 새겨져 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쥐의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히 복을 불러드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박쥐가 한밤중에 잠시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것은 그 집의 묵은 기운을 가져가고 새로운 복을 두고 간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박쥐가 환한 대낮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조금 다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누군가가 그동안 너무 무리해 왔으니 잠시 쉬어가라는 자연이 보내는 다정한 권유라 하였습니다. 다만 박쥐가 집 주위를 천천히 세 바퀴 빙 돌고 떠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신호이니 그럴 때에는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아 조용히 한 해를 정성껏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더 정성껏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늘 정직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만이 한 발 먼저 자기 삶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손님 이야기를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비 내리는 가을 저녁 길을 잃은 듯 보이는 한 마리 강아지가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슬며시 따라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어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한국에는 예부터 이런 속담이 전해옵니다. 개가 따라 들어오면 복도 따라 들어온다. 짧고 단순한 이 한마디 안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길을 잃고 우리 집 마당까지 흘러들어온 한 생명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끝자락을 따라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라고 어르신들은 믿어오셨습니다. 이 손님의 색깔에 따라 의미는 또 달라집니다. 흰빛이 도는 강아지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평안과 건강을 데려옵니다. 무겁고 따스한 빛을 띤 강아지는 살림에 차츰차츰 윤기가 도는 재물의 기운을 데려옵니다. 검은빛이 도는 강아지는 가장 강력한 수호의 손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려던 좋지 못한 기운을 대신 막아주는 작은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새해 첫날 정월 초하룻날 아침 누구도 부르지 않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선다면 어르신들은 그 한 해의 운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점괘보다도 분명한 길조였습니다. 저는 한 시골 마을에 연로하신 어르신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늦은 가을의 어느 비 오는 밤, 검은 강아지 한 마리가 흠뻑 젖은 채로 그분의 마당으로 비척비척 걸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놀라거나 귀찮아서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노부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말아내어 주시고 흙간 한 구석을 깨끗이 치워 잠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저 치근한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듬해 봄 오랜 세월 자식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던 그 댁에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부부는 그 검은 강아지가 자신들을 찾아왔던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밤으로 가슴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생명에게 베푼 따스함은 결코 흩어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천지의 가장 정직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집 앞 대문 옆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인 현관 옆 마당의 한 귀퉁이, 쓰레기통 옆 작은 그늘,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도 어쩌면 그런 손님이 한 번쯤 찾아왔다가 슬며시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발자국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6번째 손님은 7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으며 동시에 가장 애틋한 사연을 품고 오시는 손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저와 함께 21번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시만 영상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가슴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집을 다녀간 그 작은 손님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손에 의해 황급히 쫓겨난 손님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 손님이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한 재물과 평안을 안고 왔던 손님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몰랐던 것을 자책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느 봄날의 한낮 활짝 열어둔 거실 창문 사이로 작은 손님 한 분이 살며시 들어와 한 바퀴 천천히 거실을 둘러본 뒤 다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손님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옛 어르신들은 그 손님이 보일 때마다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6번째 손님은 나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그리고 더 넓게 동양 문화 전체에서 나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나비는 떠난 영혼이 잠시 우리에게 안부를 전하러 오는 모습이라 여겨졌고 또한 부부 사이의 정과 의리를 상징하는 신령한 존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옛 자수 베개뒷과 혼례 예복에 나비 한 쌍이 빠지지 않고 새겨졌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나비도 색깔에 따라 전해오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노란 나비는 자손의 기쁜 소식과 함께 좋은 인연을 데려옵니다. 흰 나비는 고요한 복과 정신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다만 흰 나비가 한 사람의 머리 위를 빙빙 도는 경우에는 잠시 그 사람의 건강을 한번 살펴볼 일이라고 어르신들은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검은 나비는 의외로 일과 사업에서의 안정을 의미하는 길한 손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 알아온 것뿐 본래의 뜻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한 빛깔로 화려하게 빛나는 나비는 좋은 혼사와 따뜻한 인연이 곧 다가올 신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해석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운 이의 안부를 우리에게 살며시 전해주러 오는 가장 다정한 사자라는 것. 그래서 나비가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나갈 때면 어르신들은 늘 마음속으로 그리운 사람의 이름 한두를 떠올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손님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손님은 7분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아온 손님이시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의미를 지닌 손님이십니다. 7번째 손님은 바로 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통 풍수에서 뱀은 재물의 신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가장 귀한 사자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독 없는 뱀이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을 때 결코 그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뱀이 어디에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그 의미는 또 달라집니다. 마당의 풀숲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가장 길한 신호로 살림의 기운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엌에서 보였다면 그것은 식욕, 즉 먹고 사는 일에 결코 모자람이 없으리라는 든든한 약속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만약 뱀이 안방의 잠자리 근처 혹은 조상님의 위패 가까이로 다가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길림의 문제를 넘어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묵직한 당부의 말씀이라 여겨졌습니다. 한 번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산소를 다녀오시거나 오랫동안 살피지 못한 가족의 기일을 되짚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 중에는 이런 내용이 전해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집 곳간으로 슬며시 들어온 뱀 한 마리를 차마 해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두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그 농부는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마음 하나를 끝까지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해부터 그 집의 곡간에는 곡식이 마르지 않았고 자식들은 차례차례 건강하게 자라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후일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곳간에 큰 어른께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러 오셨던 것이라고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 손에서 떨어뜨려 왔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도둑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자비심을 가져가고 자비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결국 복도 머물 자리를 잃는 법입니다. 장독대 옆 뒷뜰의 돌담 아래 지갑이 잠들어 있는 서랍의 안쪽 작은 인기척이 들리거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저는 7분의 손님 모두에게 공통으로 흐르는 가장 깊은 진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들으신 모든 이야기가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전통 풍수와 어르신들의 지혜를 가까이서 듣고 묻고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코 큰 대문을 통해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항상 가장 작고 가장 낮으며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무심코 빗자루로 걷어낸 한 가닥의 거미줄, 귀찮다고 손을 휘저 쫓아낸 작은 잠자리 한 마리, 비를 피하려 잠시 처마 밑에 들어왔던 마른 강아지 한 마리, 그 안에 우리 집의 한 해 운명이 통째로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복을 모르고 흘려보낸 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작은 날갯짓으로 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쫓은 손님의 수만큼 우리 집의 복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집에는 떠나려던 복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 세 마디를 부디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고 비싼 부적을 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손님을 마주했을 때 잠깐 멈추는 그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집을 찾아온 작은 생명을 마주하실 때 부디 한 호흡만 멈추어 주십시오. 손을 휘둘러 쫓아내기 전에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마음속으로 단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가 무슨 큰 차이를 만들까 의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 공기를 바꿀 것이고 가족들의 얼굴빛을 바꿀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까지도 천천히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결을 가다듬는 일이고 그 결이 바뀌면 그 집 전체의 공기와 흐름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풍수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오래된 예의입니다. 우리가 작은 생명에게 건넨 따스함은 결국 어떤 모양새로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가장 정직한 이치이며 천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7분의 귀한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자리, 두꺼비, 거미와 벌, 박쥐, 강아지, 나비, 그리고 뱀, 이 모두는 우리 집을 향한 작은 복의 사자들이며 어떤 분은 살림을 일으키고 어떤 분은 평안을 지키며 또 어떤 분은 멀리 떠난 그리운 이의 안부를 살며시 전해주러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한쯤만 열어두면 그분들은 늘 어디선가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진심을 다해 한 가지 기원을 올립니다. 올 한 해 7분의 손님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집을 다정히 찾아주시기를, 그리고 그 손님을 맞이하실 때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데워져 있기를.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을 둘러싼 공기가 부드럽고 다정한 결을 지니는 일입니다. 그러한 공기 속에서 키워진 자녀는 다르게 자라고, 그러한 공기 속에서 흐르는 살림은 다르게 불어갑니다. 부흥은 그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부디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최근 여러분의 집에 어떤 작은 손님이 다녀가셨습니까? 혹은 모르고 황급히 쫓아보내 후회되시는 손님은 없으십니까?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줄 한 줄의 사연을 정성껏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에 맞추어 더 깊은 풍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다시 한 묶음 정성껏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 한 줄,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모든 가족이 평안하기를,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가만히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손길이 더 많은 가정에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돕는 작은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 가까운 이웃 중에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이 데워지면 그 집의 공기 전체가 함께 데워지는 법입니다. 알림종 버튼도 꼭 켜두십시오. 매일 한 번씩 저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러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더 깊은 지혜, 더 따뜻한 위로를 품고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창문가에 작은 손님 한 분이 살며시 다녀가시기를, 그리고 그 손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다정하고 부드럽기를 저는 빌고 또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Subscribe to the channel.